안녕하세요. 팬더매스 박호진입니다. 지금부터 가운고등학교 2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제 경향입니다. 이번 시험은 선택형 18문항 80점과 논술형 3문항 2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비슷하게 출제됐는데 킬러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약간 더 까다로워진 시험이었습니다. 저희 중학교 때 활용 문제 대인 친구들 굉장히 많으시죠. 해서 활용 문제만 보면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오셔서 활용 문제는 옛날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 시험지에 14, 15, 17번 세 문제나 출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연습해서 맞춰주시면 고득점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항과 논술형 마지막 문항이 킬러 문제였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해설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앞서서 16번 문제를 한번 보고 갈게요.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여러 개의 항이 나오는 시기라서 되게 어렵게 생겼다. 나는 못 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규칙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저희가 sin 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생겼죠? 근데 저희가 저 sin x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봅시다. 그러면요, 초록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파이, 0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x값도 반대고 y값도 서로 부호가 반대거든요. 그러면 제가 적어드린 식에서 지금 두 개의 사인을 더해놨는데 각도를 보시면 각도의 합이 몇이죠? 2파이죠? 다시 말하면 각도의 평균은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두 각도는 y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더하시면 0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두 개의 사인 값이 더하면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인 값도 더해서 0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A는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삼각함수의 각변환 공식을 사용하면 좀 더 자세히는 여각 공식이라고 하는데 각변환 공식을 사용하면 코사인 제곱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요 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바꾼 거를 그냥 코사인 제곱 세타와 한번 더해보시면 몇이 돼요? 1이 된다는 걸 저희가 배운 것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각도의 합이 2분의 1 파이가 되는 두 개의 각도는 항상 더해서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에서 다음 파랑도 더하면 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파랑도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2분의 7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18번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문제가 조금 각도가 어렵게 생겼어요. 해서 조금 눈썰미가 있으셔야 해요. 빨간색이랑 파란색 각도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파란색 각도가 빨강보다 정확히 2분의 1파이만큼 큽니다. 해서 아까 이용했던 여각 공식을 또 써볼 건데 sin x 플러스 3분의 파이라는 것은 여각 공식을 통해서 코사인 x 플러스 6분의 5파이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함수를 저희는 다음과 같이 새로 적으실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한 가지 문자를 쓰면 좋으니까 코사인으로 한번 통일해서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자주 나오는 항은 치환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죠. 해서 코사인을 t로 한번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하나 튀어나오고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 A와 B, C가 아닙니다. 왜? 저거는 여러분 T값이고요. 저희 A, B, C 파이는요. X값이기 때문에 저 T값이 아닌 X값으로 한번 변환해 주셔야 돼요. 해서 X로 변환하면 6분의 5파이, 2분의 3파이, 6분의 1파이가 차례대로 A, B, C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논술형 3번입니다. 논술형 3번이 조금 까다로웠죠. 논술형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제곱근 기호를 저희가 지수로 바꿔보면 AB의 3의 2분의 B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3의 2분의 B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B는 3의 배수인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그렸습니다. 잘 그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A, B라는 숫자 자체가 제곱수 혹은 세제곱수처럼 거듭제곱수가 된다면요, 3의 2분의 B가 분수여도 저 전체 숫자를 자연수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해서 아까 그림처럼 B가 3, 6, 9, 12, 3의 배수만 따진 친구들은 답이 아마 적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A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하나씩 나누셔서 그때마다 B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첫 번째 줄을 한번 같이 볼게요. A가 2일 때 지금 지수를 보시면 6분의 B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당연히 B가 6의 배수면 되기는 합니다. B가 6이거나 10이거나. 그런데 여러분 B에다가 4를 넣으시면요, 밑이 8이 되고 세제곱수가 되죠. 그럴 때도 자연수가 돼요.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두 개를 찾아주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셨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맛, 그죠? 가운고의 익숙한 난이도 그 맛인데, 다만 마지막 킬러 문제가 좀 매웠습니다. 해서 학생 여러분들도 킬러 문제까지를 좀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저희 기말고사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말고사 범위 뭔지 아십니까? 삼각함수의 활용과 수열 두 가지 단원이 있는데요. 삼각함수의 활용은 저희가 도형적 사고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대수 문제를 풀 때랑 도형 문제를 풀 때랑 뇌에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도형 문제만 풀면 얼음 돼버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미리미리 도형 문제를 좀 푸셔서 도형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뇌의 모양을 좀 바꿔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셨던 도형 공식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수열은요. 그러니까 수열은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계산을 통해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단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연습을 꼼꼼히 해보신다면 수열 문제도 충분히 수월하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애매모호한 거 잘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3등급 미친 학생들은 지금 어려운 문제집을 푸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친구들이 막 어려운 거 마플 푼다니까 따라 푸시고 고쟁이 푼다니까 따라 푸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유형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유형들을 많이 풀어서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양치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를 통해서 숫자의 감각을 키우시고 계산력을 기르는 게 일단 최우선의 목표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도달한 상위권 학생이라면 그것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입시는 전국 경쟁이잖아요. 해서 전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상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고 모의고사에서도 등급을 올리기 위해 킬러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팬더메스였습니다.